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값을 알려주고 이 친구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곱셈공식의 변형 적용해보자는 얘기겠죠. 자, 일단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다 라는 값은 x 더하기 y의 전체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요. 자, 주어진 값 채워 넣으면서 계산해보면 40이라는 친구가 64 빼기 12xy로 얻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64한테 24를 빼셔야 40이 나올 테니까 x, y 값은 2구나 하는 걸 금방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또 합과 곱을 이용해서 제곱 구해보시면 되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라는 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다가 빼기 2xy 하고 구해질 거니까요. 16한테 4를 빼셔서 12가 되니 정답은 3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3차 방식이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때 a, b를 찾아 곱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한번 구조를 보여드리면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빼기 더하기 bx네요. 그다음 빼기 2라는 친구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얘기는 이 친구로 인수분해된다 아니면 나누어 떨어진다 등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구조란 얘기인데 얘를 또 한번 식을 좀 뜯어보면요. x-1 곱하기 x-1qx 이 형태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잘 번역을 해보면 주어진 3차 다항식 이 친구는 일단 x-1로 한번 나누시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x-1로 한번 나눴을 때 그 몫을 다시 한번 x-1로 또 나눠도 역시나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조리제법을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일단 3차식 개수를 잘 채워주시고 1a, b, -2 채워주시고, 자, x-1로 나눴을 때니까 1로 조리제법을 해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1 올라가고 a 플러스 1에 자, a 플러스 1 그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1 하고 내려오고 a 더하기 b 플러스 1 하고 올라가고 a 더하기 b 빼기 1로 끝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도 주어진 3차 다항식을 x-1로 나눴을 때 일단 나누어 떨어지기로 했으니까 이 나머지 부분이 0이어야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때의 몫을 다시 한번 x-1로 나눠도 나누어 떨어지셔야 되니까 1a 플러스 2에 a 플러스 2에 2a 더하기 b 더하기 3 하고 얹었을 때 다시 한번 이 나머지 부분이 0이셔야겠죠. 그죠? 얘가 는 0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친구를 연립하면 이제 a, b가 나올 텐데 여기서 얘를 빼주시면 -a, -4가 0이니까 a 값은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적절히 아무데나 채우셔서 정리하시면 b 값은 마저 5가 나오니까 a, b의 곱은 일단 1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서 얘가 지금 전체가 3차,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식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x-1의 제곱에다가 여기 나머지 인수를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개했을 때 최고차를 고려하면 x 이렇게 잡힐 거고, 여기는 지금 전개하면 상수항이 플러스 1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상수항과 만나서 최종적으로 -2가 될 거 생각하면 x-2라고 특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때 만약 문제에서 A, B 합을 물어봤으면 x자리에 그냥 1 대입해서 정리해도 괜찮은 방법이 되고, 지금은 특정 개수만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방법으로도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두 다항식 A, B를 빼신 다음에 개수의 총합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일단 다항식 A, B를 좀 구하실 필요가 있으니까 가 조건과 나 조건을 좀 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a가 나올 텐데 걔가 6x 세제곱에 더하기 3x 빼기 3 이렇게 잡히니까요. 자, 다항식 a는 2x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구나 하고 얻어졌습니다. 자, 그럼 적절히 아무데나 대입하셔서 넘겨 정리를 하시면 다항식 b도 나오겠죠. 다항식 b는 그러면 2x 세제곱에 더하기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그리고 플러스 2 이렇게 잡히겠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a 빼기 b라는 다항식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최고차 날라가죠. 그 다음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플러스 5x에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자, 그럼 상수항 포함 개수의 총합을 계산해 보시면 딱 0이 나오니까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3차 방정식의 개수가 일단 다 실수인데 1 플러스 2i를 하나 근을 갖고 있죠. 자, 그럼 개수가 전부 다 실수이니 켤레근이 성립하면서 1 플러스 2i랑 그리고 1 마이너스 2i가 주어진 방정식이 일단 두 개의 근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사실 써도 되는데 사실 그건 엄밀하게 교육 과정은 아니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해 보면 두 군의 합을 좀 계산을 해보시면요 2가 나오고요. 자, 두 군의 곱을 좀 계산해 보면 1 플러스 4로 5가 나오니까 자, 1 플러스 2y와 1 마이너스 2i를 두 근으로 하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좀 작성을 좀 해보시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5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인수가 될 거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단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이 친구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5를 인수로 갖고 있을 거고 나머지 전개했을 때 고려를 해보시면 최고차 맞춰주려면 x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차항이 지금 1x제곱인 걸 봤을 때 현재까지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오고 있다면 3x제곱이 나와줘야 하니까 플러스 3으로 끝날 거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 개수 비교를 통해서 a와 b를 얻어내면 되겠는데 자, 우변에서 이제 1창의 개수는 얘랑 얘 만났을 때 마이너스 6과 얘랑 얘 만났을 때 플러스 5가 나오실 테니 이게 지금 a가 되면서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b는 특히나 상수항이니까 더 구하기가 쉽겠죠? 5와 3 만나는 15구나 이겁니다. 자, 그럼 문제 정답 제곱해서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225에 해당하는 226이 되면서 정답 5번이 되겠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세제곱하면 1 되는 오메가니까 관련한 성질들이 막 정리가 돼야죠. 자, 주어진 오메가는 세제곱하면 1일 거고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0일 거고 그 밖에 다양한 성질들이 있지만 문제에서 필요하면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세제곱하면 1이시니까 지금 2022제곱이다라는 건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걸 봤을 때 이거 3의 배수거든요.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 즉 1을 여러 번 제곱한 거니까 그냥 1일 거예요. 그죠? 자, 1일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이유로 여기는 2 오메가 제곱일 거고요. 더하기 오메가. 자, 그 다음 위에는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죠. 자, 그럼 우리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까지가 0인 걸 알고 여기 양변에 오메가 제곱을 마저 더하신 게 분모가 될 거니까 이 분모만 정리하자면 오메가 제곱인 셈인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적어보면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 더하기 1인 거고 자, 그렇다면 적절히 얘만 남기고 이 양을 이렇게 해봤을 때 오메가 더하기 1이다라는 이 분자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최종 계산이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정답 1번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주어진 2차 방정식이 k값에 상관없이 중근을 갖는다. 자, 그때 a, b에 대해서 더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죠. 자, 일단 주어진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좀 적용해 볼 건데 짝수 판별식으로 좀 구해 볼게요. 그러면 2k 빼기 a 전체 제곱에다가 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 요렇게가 일단 는 0이 나와 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도 뭐랑 관계없이 0이 나와야 돼? k에 관계없이 는 0이 나와 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K에 대한 이제 항등식을 좀 정리를 해보자는 얘기가 될 거고 자, 전개를 좀 해보시면 일단 4K제곱이랑 4K제곱은 지워질 거니까 굳이 안 적을게요. 자, 그 다음 여기서 K가 들어있는 항은 마이너스 4AK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4K가 이 친구 만나서 플러스 4K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여기 a제곱하고 여기는 플러스 1인데 얘 만나서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까지가 는 0이 나옵니다. 자,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전개하면서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k값에 상관없이 항상 0이 나오려면 이 부분이 는 0이어야겠고 이 부분도 는 0이어야겠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러면 따라서 a값은 1이어야 하겠고 자, 여기도 1을 채워 넣어 주시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b라는 친구마저 0이려면 b값은 2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a와 b를 더하시면 3번의 정답이 있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이차함수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의 AB 순서상 개수를 물었고요. 자, 그러면 일단 두 그래프를 같다라고 연립하고 한쪽으로 넘겨서 2차 방정식을 좀 작성을 해보면 x제곱에다가 자, 2로 묶으면서 2a 빼기 1x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 4a 제곱 마이너스 10한테 플러스 b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와 같은 얘기니까요. 자, 판별식을 좀 작성을 해보시면 일단 2a 빼기 1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10 빼기 b 이 친구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잡혀야겠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 4a 제곱 4a 제곱 지워질 테니까 마이너스 4a에 자, 여기 플러스 1이 뒤에 상수분 만나면 더하기 11 빼기 b 이렇게가 0보다 크다면 마저 정리했을 때 4a 더하기 b는 작아야겠죠? 11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a와 b 자리에는 이제 자연수밖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a 값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볼까요? 자, a가 1일 때는 주어진 부등식이 자, b가 4 넘겨주면 7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b 값은 1부터 6까지가 나오니 여기서는 총 6개의 순서쌍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a가 2일 때는 자, 8 넘겨주시면 b가 3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되니까 b 값으로서는 1부터 2까지가 가능해지면서 총 2개의 순서쌍이 나오겠죠? 자, 그다음 a가 3이면 이제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총 8개가 되면서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fx가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할 때 자, 주어진 이차함수가 x축과 만나는 모든 x좌표의 곱, 즉 x절편들을 찾아서 곱해달라고 했죠. 자, 가조건 보면 이차함수의 추계방정식은 일단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그 다음 fx는 4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조건을 통해서 어떤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일단 x축이 적당히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가 추계방정식에 해당하는 x는 마이너스 1인 지점이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주어진 방정식, 우리 항상 방정식은 양쪽에 y는 이렇게 달려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해석해보면 자, 이차함수랑 y는 4라는 사실 수하 용어긴 하지만 가로로 그어지는 상수함수 y는 4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죠. 자, 주어진 이차함수랑 주어진 직선이 접한다라는 얘기와 같겠죠. 자, 그러면 x축이 여기니까 y는 4가 적당히 위에서 이렇게 지났다라고 볼 때 자, 축은 지금 여기 있으시고 그렇죠? 얘랑 접해야 되니까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겠구나 혹은 아래로 볼록으로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수도 있겠다까지는 일단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위의 경우라면 x축과 만나는 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실 문제가 성립하진 않겠죠. 아직 더 안 읽어봐도 이 경우가 맞겠다라는 걸 추론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다조건을 보시면 마이너스 4부터 3까지의 범위 안에서 주어진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2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축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부터 3까지의 구간을 좀 잘라보면요. 마이너스 4는 왼쪽으로 3칸, 그 다음에 3은 오른쪽으로 4칸이니까 뭐 왼쪽이 더 짧게, 오른쪽이 더 길게 이렇게 잘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얼추 잘라보면. 자, 그렇다면 최소값이 x가 3일 때 최소가 될 테니까 F3 값이 일단 마이너스 12구나라는 조건까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자, 이차함수식을 좀 작성해 볼 건데 그렇다면 이 이차함수는 마이너스 1,4를 꼭지점으로 한다는 얘기니까 fx 함수는 최고차 한계수만 아직 모르겠고 x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4 형태로 잡아본 다음에 이제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가 나온다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 3을 집어넣어 주시면 16a 더하기 4가 얘가 마이너스 12가 나오셔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면서 위로 볼록 개형이 맞다라는 것까지 확실하게 좀 점검을 했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 x절편 그리고 여기 x절편을 찾아서 곱해달라는 거고 자, 우리 여기 a 값에 마이너스 1을 채워 넣어 주셨을 때 는형꼴의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얘기랑 같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좀 한쪽으로 넘겨서 풀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은 4다가 됐고요. 자, 그럼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면 되니까 자,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죠. 그죠? 여기가 1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3겠죠. 자, 그럼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어진 두 복소수에 대해서 복에서 옳은 것을 좀 골라달라고 했어요. 자, 기억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면 지금 두 개의 합이 0이다라는 얘기는 뭐 지금 두 친구가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얘기니까 뭐 오메가는 마이너스 z다라고 정리를 하셔서 자, 좌변부터 먼저 좀 보시면 좌변은 z에다가 마이너스 z의 바가 될 텐데 켤레복소수의 성질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z, z바 이렇게 잡히겠죠? 자, 우변의 경우에도 오메가 자리에 마이너스 z를 채워놔 주시면 z바 곱하기 마이너스 z가 되면서 좌우변이 결국 똑같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억은 괜찮은 보기가 됐고요.
자, 그 다음 니은은 요번엔 Z 자리에 오메가 바를 한번 채워놔 볼게요. 그러면 오메가 분의 오메가 바 이런 계산이 되는데 얘가 반드시 실수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건데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이 친구를 A 플러스 BI, 단 A와 B는 실수다라고 한번 잡아보면 일단 A 플러스 BI 분의 A 마이너스 BI가 될 거고 자, 위아래 A 마이너스 BI를 좀 곱해서 정리를 좀 하시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자, 그리고 A제곱 빼기 B제곱 마이너스 2ABI 이렇게 잡히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요렇게가 실수 부분, 요렇게가 허수 부분이 되는데 만약 이 친구의 값이 0이면 이 계산 결과가 실수일 수는 있겠지만 A와 B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라는 단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잘 보죠. 일단은 좌변을 합차 공식하고 정리하시면 Z 더하기 Z바에다가 Z 빼기 Z바 이 친구가 는 0이 되는데 그렇다면 Z는 순허수냐라고 했을 때 단 Z와 Z바는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는 번역하면 Z는 실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일단은 Z와 Z바가 같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은 0이 될 리가 없어서 확정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0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러면 Z와 Z바를 더했을 때 0이라는 얘기는 또 바로 번역이 되셔야 되겠죠? Z는 0 또는 순허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지금 이 디귿 보기에서는 Z는 실수가 아니다라고 지금 정해놨기 때문에 Z가 0일 수는 없고 순허수밖에 될 수가 없어서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잘 따지시면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2차식 fx에 대해서 fx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군의 합이 일단 3이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a라는 친구가 3이려면 일단 a 값은 6이구나 하는 걸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럴 때 주어진 방정식의 두 군의 합이 k라면 k 값도 어떻게 되는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일단은 2차식 좀 작성해 보면 2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는형꼴에 두 근을 제가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잡아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는 지금 3이었다는 얘기고 알파 베타는 2분의 4니까 2였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fx죠. 자, 그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f라는 2차 방정식은요. 자, 여기 괄호 안에 알파와 베타가 들어갔을 때 는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2차 방정식은 넣어서 성립하는 값이 두 개밖에 없어야 돼. 그렇죠? 자, 근데 이 알맹이가 아무리 바뀌었더라도 지금 이 f라는 박스가 바뀐 건 아니지. 그럼 이 박스가 0이 되도록 하는 값이 이 새로운 방정식의 근이 될 텐데 이 박스는 이 안에 알파와 베타가 들어갔을 때에만 0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좀 기억하시면 이 새로운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건 5x-3이라는 친구를 알파 또는 베타로 만들어주는 값들이 새로운 근이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3 넘겨주시고 5까지 나눠주시면 x는 알파 플러스 3을 5로 나눈 값 또는 자 베타 플러스 3을 5로 나눈 값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자, 이 친구를 다시 또 더한 값을 지금 k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얘를 더해 주시면요.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우리 3이니까요. 3 플러스 6이 되면서 5분의 9하고 잡히겠죠. 자, 이제 정답 마무리 해보면 A 값은 일단 6이었고요. 그렇죠? K 값은 5분의 9가 됐으니 전개하고 정리해 주시면 30 더하기 9가 되면서 정답은 3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3차식 fx다라고 전체 차수를 분명히 알려줬다는 거에 좀 주목을 좀 하시고 그러면 fx 빼기 5라는 것도 3차식의 5를 빼봤자 여전히 3차식이죠. 그죠? 자, 그 친구는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식을 좀 작성해 보면 fx 빼기 5라는 친구는요. 자,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목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지금 없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qx라고 잡아버리는 순간 문제 접근이 좀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분명히 얘가 3차식이다라고 알려줬다면 우리 지금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1차식일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고 qx라고 작성한다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까지는 알 수 없으니 ax 더하기 b 형태로 이렇게 잡아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는 2-fx는 x제곱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도 0이 되고 2 집어넣어도 0이 된다라는 소리라면 2 빼기 f1 그리고 2 빼기 f-1 이 둘이 모두 0이니 f1과 그리고 f-1 모두 2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식의 구조가 문자 2개 넣을 수 있는 값도 식도 2개 연립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1을 대입을 좀 해주시면요. 2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우변은 9에다가 a 플러스 b 이렇게 잡히니까요. a 플러스 b 값은 일단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잡히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주시면 또 여기가 2가 되겠죠. 또 한번 마이너스 3은 요번엔 여기가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잡힙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를 좀 더해주시면 a가 소거가 되죠. 자, 그럼 2b가 나오는데 얘랑 얘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면서 b 값은 일단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걸 알게 됐고요. 자, 그러면 적당히 채워놓고 넘겨주시면 a 값은 3분의 4다라는 것까지 마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좀 채워 넣을게요. 자, a가 마이너스 3분의 4야? 플러스 3분의 4죠, 그죠? 자, 그러면 3분의 4x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때 문제에서는 이제 f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한 즉 f-5를 좀 구해달라는 얘기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5를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f-5 빼기 5는 마이너스 5 집어넣고 제곱하면 9 되겠죠? 자, 그리고 3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5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0 그리고 빼기 3분의 5 요거 계산을 하자는 얘기고 자, 그러면 전개하면서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15 이렇게 됐으니까 우변은 마이너스 75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5까지 마저 넘겨주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3번 문제입니다. 가로의 길이는 10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8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적당히 그려볼까요? 가로의 길이가 10이고 세로의 길이는 8 정도 되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가로의 길이가 10이고 세로의 길이는 8이었다. 자, 그때 이 종이의 네 귀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x에 해당하는 정사각형을 잘라냈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적당히 그려보면 뭐 귀퉁이의 한 변의 길이가 x짜리인 정사각형 4개를 이렇게 잘라내셨다라는 얘기죠. 자, 한 변의 길이가 x짜리. 자, 그러면 부피가 24 세제곱 센티미터에 해당하는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 수가 있게 된다. 자, 지금 여기를 접어 올리고 접어 올리고 접어 올리고 접어 올리면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나온다 이 얘기죠. 이때 부피가 24인 걸 통해서 x값을 가능한 걸 다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항상 도형의 활용에서 중요한 건 이 미지수의 범위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건데 자, 여기가 지금 x 길이라면 여기도 마저 x가 될 테니 이 남은 길이는 자 10에서 빼기 2x가 될 거고 같은 이유로 요만큼 길이는 8 빼기 2x가 되겠죠. 그럼 x값의 범위라는 건 지금 눈에 보이는 얘네들이 전부 당연히 길이니까 다 양수여야 될 거 아니야. 얘도 0보다 크다를 풀었을 때 공통 범위에 해당하는 x는 0보다 크고 4보다는 작아야겠다가 일단 x값의 범위가 됩니다. 자, 이 범위 안에서 자, 접어 올렸을 때 모양 좀 생각하시면서 부피를 구해보면 자, 접어 올린 직육면체 모양의 가로는 일단 자, 10-2x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세로는 8-2x가 되겠죠? 8-2x. 자, 그 다음 접어 올렸을 때 모양 생각되시죠? 그렇죠? 높이는 x 이렇게 잡힐 텐데 얘가 지금 24이고 싶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전개를 좀 하셔서 3차 방정식을 풀어보자라는 얘기가 되는데 적당히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일단 묶어서 식부터 좀 정리하고 가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묶으면 4로 묶일 거고 x-5와 그리고 x-4 자, 그리고 여기 x 이렇게 붙었을 테니까 4 한번 약분하고 들어가면 6으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좌변을 먼저 좀 전개하면 얘 전개하면서 차수만 하나씩 높이면 되니까요. x 세제곱 빼기 9x 제곱 그리고 플러스 20x 이렇게 잡히고요. 얘까지 넘어오면 빼기 6 했을 때 는 0이 되죠. 그렇죠? 자, 일단 3차 방정식의 기본 풀이는 넣어서 0 되는 값을 찾아보는 거니까 적당히 1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2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해볼까요? 2를 집어넣으면 8에 마이너스 36에
플러스 40에 빼기 6이면 일단 48에 마이너스 40이니까 안 되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3 한번 넣어볼까요? 27에 마이너스 81에 플러스 60에 마이너스 6이라면 자, 지금 마이너스 87 플러스 87 0 되네요. 그렇죠? 3 집어넣으면 0이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우리 이 정도는 좀 조립제법 없이 갑시다. 자, 3 집어넣어서 0 됐으면 x-3이 인수로 들어있을 거고 전개했을 때 최고차 고려하면 x제곱. 자, 그 다음 이 차가 마이너스 9x제곱이 나오려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3x제곱까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6x제곱이 나오도록 마이너스 6x 잡아줄 수가 있고 상수항 고려하면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주어진 실근은 3이 하나가 보이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도 마저 근이 잡힐 텐데 인수분해는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근의 공식을 씁니다. 자, 짝수근의 공식을 쓰면 3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자, 9 빼기 2니까 7 이렇게 계산이 됐죠. 자, 그때 루트 7은 약 2점 얼마에 해당을 하니까 3 더하기 2점 얼마면 범위를 초과해버리니 해당이 안 되고요. 3에서 2점 얼마를 뺀 값이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3과 3 마이너스 루트 7이 근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능한 x값 더해달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6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면서 1번이 됩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더 길고 가로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이 60이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적당히 가로의 길이를 제가 A, 자, 가로를 A, 그 다음에 세로를 B, 자, 그리고 높이를 C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B가 A보다 크다라는 얘기고, 자, 가로의 길이와 높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A와 C는 같을 테니 문자를 좀 줄여서 높이도 이제 A라고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때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이 60이다라고 했죠. 자, 모든 모서리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총 4개씩 있을 테니까 이 값이 지금 60이다라는 얘기고, 자, 여기 C 쓸 필요 없죠. A라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 A 더하기 B 값은 15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직육면체 건널비가 144인데요. 자, 건널비는 A, B짜리가 2개, 그 다음에 BA짜리가 또 2개, 자, 그리고 AA짜리, 즉 A제곱짜리가 또 2개. 자, 요렇게 건널비가 총 잡히겠죠. 얘가 지금 144더라 이 소리니까 자, 이번에는 이 AB 더하기 A제곱 이 친구가 72와 같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럼 문자 2개, 식 2개니까 잘 연립하시면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뭐 B 자리에 15 빼기 2A를 채워서 여기다가 대입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2A에다가 15 빼기 2A 더하기 A제곱이니까 자, 마저 좀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4A제곱이 얘랑 만날 테니 마이너스 3A제곱, 그 다음 플러스 30A, 얘가 지금 72다 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누면서 또 한쪽으로 다 넘기기까지 해서 정리 좀 할게요. 자, 그러면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A에다가 마이너스 72하고 넘어왔다가 마3을 나눠주니까 더하기 24까지 해서 는 0이겠죠. 자, 그러면 A 값은 인수분해가 되죠. A 마이너스 4랑 그리고 A 마이너스 6 했을 때 지금 0이니까요. A가 4 또는 1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A가 4 또는 A는 10이다. 자, 그때 일단 B 값을 좀 계산을 해보면 자, A가 4일 때는 B 값은 8을 빼주면 되니까 7하고 잡히는데 A가 10이라면 여기 집어넣으면 일단 음수 값이 나오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A가 4고 B가 7일 때 문제 조건에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곱한 즉 A, B 값의 정답은 28, 5번이 된다는 거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2개의 4차식에 공통인수를 찾아서 3을 대입해달라라고 문제를 좀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각각을 좀 인수분해를 해봐야 되죠. 자, 그때 우리가 3차 이상의 식을 이제 고차식이다라고 얘기할 때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사고 과정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일단은 바로 넣어서 0 되는 값을 냅다 찾는 게 아니고 보기차식인지 아니면 상반식인지 먼저 점검을 하는데 둘 다 아니죠. 자, 그 다음 넣어서 0 되는 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 개 넣어보셔도 잘 0 되는 값이 잘 안 찾아지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항이 지금 총 4개니까 2개, 2개 또는 3개 하나로 쪼개서 보는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려고 봤더니 이 여기가 x제곱으로 묶었을 때 완전 제곱식이 숨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항을 이렇게 3개 하나 이렇게 잡아보시면 x제곱에다가 자,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에다가 빼기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 친구만 살짝 먼저 정리하면 x-1의 전체 제곱이니까 요 전반부 있죠? 자, 이 친구는 최종적으로 x의 x-1 전체의 제곱이다라고 지수법칙을 좀 적용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곱 빼기 제곱의 합차 공식으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주면 x 제곱 빼기 x 여기 전개했어요 그냥. 그 다음에 더하기 1과 자 x제곱 빼기 x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도 지금 인수분해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근은 지금 오메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근은 루트 값이 포함된 무리수근이 나옵니다. 그럼 넣어서 0 되는 값은 찾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고차식을 보면 무조건 넣어서 0 되는 값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기차 상반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넣어서 0 되는 값 고민해 보시고 저거 죽어도 없다 싶으시면 2개 또는 3개 하나로 항을 끊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보기차 아니고요. 근데 상반이 맞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제곱으로 좀 묶어봤을 때 x제곱에다가 이 친구 먼저 적을게요. x제곱분의 1 붙을 거고 자, 여기도 x제곱으로 묶으면서 마이너스까지 제가 처리를 좀 해주면 마이너스에 x 더하기 x분의 1 요래 잡히죠? 그 다음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한 번 더 정리를 좀 할게요. 바로 식 쓰면서 x제곱에다가 자, x 플러스 x분의 1 전체 제곱에 빼기 2니까 얘랑 만나서 지워졌다라고 보시고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식 정리가 됐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x 더하기 x 플러스 1을 공통인수로 한 번 더 묶입니다. 그죠? 묶어주시면 x제곱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x 더하기 x 플러스 1 빼기 x분의 1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마저 됐어요. 자, 그럼 여기 x제곱이 2개 있다는 얘기니까 하나는 얘한테 전개를 해주시면 형태가 잡히겠죠. 자, x제곱 더하기 1과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하고 내림차순으로 정리 좀 했습니다. 괜찮죠? 자, 역시 이번에도 넣어서 0 되는 값들이 오메가 또는 뿔마 i였다는 게 결국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넣어서 0 되는 값부터 찾으려고 그랬으면 풀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고 나서 봤더니 공통인수가 지금 이 친구가 됐으니까 이게 지금 fx다라고 부른다라면 결국 f3을 구한다라는 얘기니까 9 빼기 6 더하기 1이 되면서 정답은 9 빼기 3이죠. 9 빼기 3, 9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3차식 fx를 이 친구로 나눈 나머지가 rx일 때 자, 지금 r1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고요.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걸 먼저 좀 보시면 fx다라는 3차식을 x 플러스 1, x 플러스 2하고 자연스럽게 인수분해를 하겠죠. 자, 몫은 관심이 없고 나머지를 구하겠다는 얘기니까 rx라고 쓰시면 안 돼요. ax 더하기 b하고 채워 넣었을 때 이 나머지를 완성시킨 다음에 1을 대입하고 싶다는 얘기니까 a와 b를 먼저 구하려면 식이 2개가 필요하죠. 연립하려면. 그럼 결국 필요한 식이 f-1과 f-2를 구하고 싶다라고 좀 잘 해석이 되셔야겠죠. 자, 그러면 가나 조건이 이 값들을 구하기 위함이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나는 지금 f0 값을 아니까 여기 x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지금 얘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했을 때 바로 0을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f0은 f-1 더하기 0이고요. f0 값이 2라 그랬으니까 f-1이 결국 2란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하나 찾았고. 자, 그 다음 나는 이제 f-1이 2라는 걸 마저 안 상태에서 또 f-2까지 구하려고 봤더니 이번엔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채워넣으면 되네요. 자, 그러면 f-1은 f-2 더하기 1이 될 거고 얘가 지금 2였죠? 그럼 넘겨주시면 f-2는 1이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검산식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보죠. f-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 이 값이 우리 2라는 걸 알고 있고 자, 마이너스 2도 대입해 보시면
다 날아가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인데 이 친구가 또 1이시니까 자, 위에서 아래를 빼면 b가 소거가 되죠. 위에서 아래를 빼면 a는 1이고 그렇다면 b는 3까지 연립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나머지 부분이 a가 1이고 b가 3이니 x 더하기 3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 1 집어넣어 주시면 4가 되니까 정답 5번이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주어진 계산값이 다음의 형태가 되도록 하는 k값을 찾아달라라는 얘기인데 일단 주어진 친구는 49가 너무 반복하고 있으니까 너무 치환하고 싶죠, 그죠? 자, 적당히 49를 제가 t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 좌변에 있는 식이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3까지 정리가 되고 자, 분자 역시 t 4제곱 빼기 3t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잡히죠. 자, 그러면 분자를 인수분해해서 뭔가 약분이 되는 형태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얘를 지금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보기차식이죠,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완전제곱식 빼기 완전제곱식을 좀 유도를 해주셔야 되니까 이 플러스 9라는 값이 힌트가 됩니다. 가운데가 플러스 6t제곱이거나 마이너스 6t제곱이어야겠죠. 자, 그러면 저는 플러스 6t제곱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자, 분자만 정리했을 때 t 4제곱 더하기 6t제곱 플러스 9한테 식이 바뀌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9t제곱이다 라고 하면 식이 똑같은 거 맞죠? 자, 그랬더니 이 앞부분은 t제곱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이 됐고 자, 이 뒷부분은 마이너스 3t의 제곱이 됐으니 합차공식으로 한 번 더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다 정리해 볼게요. 분모는 그대로 t제곱 빼기 3t 더하기 3이고요. 자, 분자는 인수분해를 하시면 t제곱 더하기 3t 더하기 3 내림차순 자동으로 할게요. 자,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분모 분자가 여기가 약분이 되고 이제 얘만 남았다라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t자리에 49를 채워 넣으면서 돌려 놓을 건데 자, 여기다 좀 정리할게요. 49를 채워 넣으면 49의 제곱 더하기 3배의 49 그리고 더하기 3에서 자, 문제에서는 일단 50의 제곱 형태를 찾고 있으니까요. 자, 제곱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얘를 50 빼기 1로 좀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50 빼기 1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3 곱하기 49 더하기 3이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 자, 얘를 완전 제곱으로 전개를 좀 해주시면요. 자, 앞에 거의 제곱에 앞뒤 곱하고 2배니까 마이너스 100 플러스 1 이렇게 잡히는 거죠. 자, 이 뒤에도 천천히 전개를 좀 해볼게. 자, 여기는 147이고 3마저 더하니까 150이죠, 그죠? 플러스 15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만 계산 잘 마무리해 주시면 얘가 K가 되겠죠. 자, 그럼 얘가 먼저 50이고 1마저 더했으니까 K는 51이 되면서 정답 3번이다라는 겁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Y 중에서 더했을 때 최대가 되는 케이스를 찾아보자라는 건데 일단 연립방정식 풀이의 일단 연립 2차 방정식 풀이의 기본 유형은 둘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를 먼저 찾아보는 거죠. 자, 그때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너무 안 되니까 얘가 좀 인수분해 되지 않나 하고 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노골적으로 완전제곱식이 좀 보이니까요. 한번 정리해보자. 얘는 x-y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5로 묶어주시면 다시 한번 x-y가 나오고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 정도는 굳이 치환 안 하고 덩어리라고 인식하실 수 있죠? 그러면 덩어리 빼기 1과 자, 덩어리 빼기 4로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x-y가 1 또는 4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때와 이때 케이스를 나눠서 연립을 마저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x 빼기 y가 1, 즉 y는 x 빼기 1일 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윗줄에 이제 y 자리에 얘를 좀 채워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한테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4는 원래 있으셨고요. 자, 마저 정리를 좀 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는 빵이 되니까 자, 이 정도는 암산되죠? x는 1 또는 5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x가 1이면 y는 0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5면 y는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중에서는 x 플러스 y 중에 큰 값은 9가 잡혔고 자, 두 번째 케이스로 또 가보죠. 두 번째 케이스는 x 빼기 y가 4일 때죠.
즉 y가 x 빼기 4일 때 자, 역시 요번에도 윗줄에 집어넣어주면 x제곱 빼기 5x에다가 자, y 자리에 지금 얘를 채우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4 그리고 원래 더하기 4 이렇게 있었으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은 0이 되고요. 역시 암산 x는 2 또는 4가 잡힙니다. 자, 순서상 한번 잡아보면 x가 2일 때 y는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고 자, 또는 x가 4였다면 y는 빵이었다는 얘기니까 이들은 일단 더한 값 중에 최대가 4니까요. 최종적인 더한 값의 최대값은 9가 되니 정답 4번이겠죠. 자, 19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이차 함수가 있는데요. 자, 구간이 0은 등호가 포함되어 있고 3은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하시고 자, 이 구간 안에서 이차 함수의 최소값은 그리고 최대값은 어떻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보셔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아래로 볼록의 이차 함수한테 추계방 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아직 a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저 0부터 3까지라는 구간이 어떻게 잡힐지 케이스를 좀 나눠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완전 축보다 왼쪽에 잡혔을 때를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등호 포함해서 여기가 0이고 등호 없이 여기가 3이다라고 본다면 최대값은 x가 0일 때 존재하는데 최소값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조건에 맞는 케이스가 아니고 자, 그 다음 축보다 완전 오른쪽에 잡혔을 때를 본다면 등호 포함하고 여기가 0이고 등호 없이 여기가 3이다라고 했을 때 역시 최소값은 존재할 수 있는데 최대값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얘도 케이스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0부터 3까지가 축을 포함하는 구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한번 보시면 자,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a고요. 자, 0과 3이 축을 포함하는 구간인데 만약에 자, 0이 여기 등호 포함해서 있고요. 3이 등호 포함해서 이렇게 등호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잡혀요. 즉 3 쪽으로 더 치우쳐진 이런 구간이 나온다면 최소값은 존재하는데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오른쪽이 더 길게 빼지면 안 되고 왼쪽이 더 길게 빼지는 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보면 가능한 그래프 개형을 생각해 보시면 자, 여기 축 x는 마이너스 2분의 a에 대해서 자, 완전 이렇게 왼쪽이 더 길게 빠져 있는 이런 상태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면 최소값 잘 존재하고요. 최대값도 잘 존재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아, 그렇다면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자, 만약에 축이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자, 0과 3이 축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게 이렇게 잡혀 있는다면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3이다 라고 할 때 최소값 잘 있고요. 최대값도 잘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요. 얘 또는 얘가 괜찮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지금 a 값의 구간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건데 만약 그냥 0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a 그리고 3 이렇게만 잡아버리면 지금 구간 안에 축이 있다 뿐일 때 이런 애들까지 다 아울러서 얘기하는 거니까 조건에 맞지가 않죠. 그럼 얘네들만 왼쪽으로 0이 지금 더 치우쳐져 있는 이런 그림들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0과 3의 딱 가운데가 2분의 3이죠. 그럼 이 2분의 3이 왼쪽으로 치우쳐진 게 여기겠죠. 이게 2분의 3. 그러니까 2분의 3과 얘를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2분의 3과 자, 일단은 자, 2분의 3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a와 그리고 여기 3에 대해서 크게 보면 이렇게 잡혀야 되고 그 다음 딱 대칭적으로 잡혔을 때는 얘랑 2분의 3이 같을 때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줘도 괜찮다까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값의 범위는 일단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시면 되니까 a는 방향이 바뀌면서 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6까지 뭐 이렇게 잡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4라고 했으니까요. 자, 얘나 최대값은 x가 0일 때죠. 그죠? 자, 그러면 최대값은 f0이 될 거고 그게 b인데 최대값이 4라고 했으니까 b값 얻었고요. 자, 최소값은 축에서 잡히게 되겠죠. 어느 경우든 간에. 자, 그럼 주어진 함수 f한테 마이너스 2분의 a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계산을 할 건데요. 자, 대입을 해보시면 4분의 a 제곱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에다가
b는 우리 이제 플러스 4라는 거 알았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지. 자, 그래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은 마이너스 5가 되니까 a 제곱은 20이 될 거고요. a는 뿔마 중에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올 친구면 음수겠지. 마이너스 2루트 5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a도 구했고 b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구나. 그럼 a랑 b 더해달라 그랬으니까 4 빼기 2루트에 해당하는 4번이 정답인 거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허근 알파가 있는데 그 친구를 지금 세제곱하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p값을 다 찾아 더해달라고 했는데요. 일단 객관식이니까 그냥 좀 빠르게 풀자면 외우신 것도 나쁘지 않아요. 1차항 계수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다. 이렇게 그냥 바로 풀어버리면 16p 제곱이 p 플러스 2와 같다. 그러면 16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가 빵이니까 자, 모든 실근의 합은 근각계수의 관계로 16분의 1이니 정답 4번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4px 그리고 더하기 p 플러스 2는 0. 자, 이 친구의 한 허근이 지금 알파인데 개수는 p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모두 실수죠. 그러면 복소수 켤레근이 성립하니까 알파 바도 지금 근이 될 거고요. 자, 문제에서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두 근을 알게 됐을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합과 곱을 좀 챙겨 놓고 문제 진행을 하시는 거죠. 괜찮지? 자, 일단 중요한 건 문제에서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자, 알파 세제곱이 실수라면 내가 이 알파 세제곱에 바를 씌워도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쪽으로 넘겨서 인수분해해주면 알파 빼기 알파 바에다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알파바 더하기 알파바의 제곱 요렇게가 지금 는 0이 될 테니 지금 이 부분이 0이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0이란 소리인데 얘가 만약 0이려면요 알파 빼기 알파바가 0이려면 알파와 알파바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알파가 실수였다는 소리잖아. 근데 우리 알파는 문제에서 허근이라고 분명히 했으니 허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0이 될 수가 없는 자리고 얘가 지금 0이 맞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요. 이 친구는 지금 정리를 좀 위에다 해볼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알파바 더하기 알파바의 제곱 이 친구가 지금 0일 때 자, 얘네들을 곱셈 공식으로 변형을 좀 해보시면요. 알파 더하기 알파바 전체 제곱에 빼기 2 알파 알파바니까 얘까지 만나면 마이너스 알파바 이렇게 해서 는 0이 되는 거죠. 자, 그때 근각계수의 관계 우리 챙겨놨으니까 일단 채워 넣어주면 되는 건데요. 자, 아까 했던 저 얘기가 뭐냐면 얘만 넘겨주시면 알파 더하기 알파바의 제곱은 알파 알파바가 될 때 얘가 지금 근각계수의 관계로 봤을 때 결국 이거분의 이거니까 1차원 계수의 제곱 값이 상수항과 같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바로 저렇게 푼 거였는데 정확히 풀자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 잘 채워놓고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하시면 정답 4번이 되겠죠. 자, 21번 문제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얘네가 m값이 알파 또는 베타일 때 정수근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그때 그 m값이 가능한 친구들을 제곱해서 더해달라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제가 설정을 할 건데 알파와 베타는 문제에서 썼으니까 두 근을 제가 P랑 Q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로 일단 P 더하기 Q 값이 마이너스 M이어야 하고요. 자, 일단 P 곱하기 Q 값이 M 마이너스 6이어야겠죠. 그죠? 자, 그때 두 근 P와 Q는 지금 정수입니다. 정수.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더하시면 M이 소거가 되죠. 그죠? 자, 더하면 일단 좌변끼리 더하면 P 플러스 Q 그리고 더하기 PQ 이 친구가 마이너스 6이다까지 정리가 되는데 자,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야. 근데 P와 Q는 정수라는 조건이 달려 있으니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을 적절히 이제 좀 묶어준다, 인수분해한다 이런 느낌인데 자, 보시면 P 더하기 1과 자, Q 더하기 1을 뿌려주는 과정에서 얘가 나오죠. P 플러스 1, Q 플러스 1, PQ. 그치? 없던 플러스 1이 생긴 거니까 양변에 플러스 1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P와 Q가 정수였어. 정수에 1 더해봤자
정수에 1 더해봤자 여전히 정수기 때문에 두 정수의 곱으로 마이너스 5가 나오는 케이스들 몇 개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P 플러스 1 그리고 Q 플러스 1에 대한 케이스를 작성해 보면서 그때 P 값과 Q 값이 결정이 되면 M 값이 결정이 될 테니 표를 한번 좀 작성해 볼게요. 자, P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고 Q 플러스 1이 5가 된다면 그때 P 값은 마이너스 2란 얘기고 Q 값은 4란 얘기죠.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게 M 값과 부호가 반대니까요. 얘네 둘이 더하면 2라면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5와 마이너스 1일 때, 즉 자리가 바뀌었을 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가 4고 얘가 마이너스 2인데 어차피 더한 값과 부호가 반대라면 n값은 또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같은 결론이니까 지금 구조가 같다는 얘기죠. 굳이 해볼 필요가 없을 거고 자리 바꾸는 건. 자, 그렇다면 얘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5인 경우 얘를 좀 해보면요. 자, 이때 P값은 0이겠죠.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6이라면 더한 값이 마이너스 6이니 M값은 플러스 6이 됩니다. 역시 자리 바뀌는 케이스는 해볼 필요가 없고, 그러면 누가 알파고 베타든 간에 제곱 더하면 답은 똑같겠죠. 따라서 4 더하기 36, 40이 되니까요.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0이 아닌 세실수 ABC에 대해서 다음 계산값 그리고 다음의 계산값을 알려준 후에 이 친구를 좀 간단히 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자, 이 문제의 주제는 일단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ABC의 부호 파악이 일단 되어야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BC를 다음과 같이 계산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인 것도 마이너스 1인데 더 중요한 건 음수가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지금 이 ABC 중에서 음수가 홀수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왜냐면 음수가 만약 짝수에 있으면 결국은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ABC 셋 중에 음수가 하나 있거나 아니면 셋 다 음수여야 다음 같은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케이스를 좀 나눠봅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A와 B와 C 중에서, 자, 음수가 딱 하나인 거, 음수가 한 개일 때, 자, 얘부터 좀 해볼 거고요. 정확하게 풀려면 이제 음수가 3개일 때도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아무런 논리적인 모순 없이 잘 풀린다면 여기서 정답 내고 넘어가겠죠, 실전에서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음수가 하나인 경우니까 이 안에서도 A가 음수고 BC는 양수일 때부터 아니면 C만 음수고 A, B가 양수일 때까지 총 3가지 케이스로 나눠질 건데요. 자, 지금 이 조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실전 감각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 A가 양수일 때, 다시 A가 음수일 때를 먼저 해볼 거냐, B만 음수일 때를 먼저 해볼 거냐, C만 음수일 때를 먼저 해볼 거냐 했을 때 저 같으면 C가 음수일 때를 먼저 좀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C만 지금 단독으로 따로 있으니까 구조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C가 음수고 A와 B가 둘 다 양수일 때를 먼저 해볼 거고, 여기서 아무런 논리적 모순이 없다면 이걸로 정답 고르고 끝냈겠죠. 한번 해보자. 자, 만약 이 케이스라면 정리해보자. 루트 C분의 일단 루트 A, 루트 B를 계산을 할 때 분자부터 좀 정리할게요. A와 B가 둘 다 양수니 얘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그냥 합쳐지겠죠. 루트 A, B로 합쳐질 거고 밑에는 루트 C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루트분의 루트를 또 합치는 과정인데 밑에만 음수니까 일단 합쳐. 일단 중학교 때처럼 일단 C분의 A, B로 합쳤는데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라는 걸 조심하자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C분의 AB 값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으니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i가 되는데 마이너스 i라고 했죠. 이 케이스가 딱 맞다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른 케이스는 해볼 필요가 없겠다. 자, 그러면 이제 C만 음수고 AB는 양수인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얘를 간단히 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적어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A분의 B, 자, 그다음 곱하기 루트, 자, 마이너스 B분의 A, 자, 그리고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C분의 루트 C. 자, 얘를 간단히 좀 해달라고 하는데, 자, 루트와 루트를 곱하고 있으니 하나로 합칠 건데 안에 부호 판단이 중요한 거지. 자, A와 B는 둘 다 양수였으니까 이 계산은 최종적으로 음수가 되고 이 계산도 최종적으로 음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루트와 루트를 합치면 일단은 중학교 때처럼 합쳐요. 얘랑 얘를 안에서 곱해버리면
그냥 1이 돼버리는 거 맞죠? 근데 앞에 부호가 바뀌더라 라는 얘기고, 자 여기도 일단 C가 음수였으니 이번엔 여기가 양수, 얘가 음수야. 그러면 밑에만 양수니까 중학교 때처럼 일단 합쳐. 그럼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되니 문제 정답은 5번에 있다라는 겁니다.